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렌트나 리스가 이제 반납 시기가 왔을 때 선택형으로 아마 보통 되어 있는데 인수를 할지 아니면 반납을 할지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인수를 하고자 한다면 렌트 계약 시에 잔존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만기 시 인수 가격이야. 그 인수 가격을 내고 인수하면 그만이야. 다만 반납 시에는 당연히 이 차는 중고차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고 이력이 있는지 너가 말한 대로 좀 긁힘에 대한 미세한 이제 사고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될 텐데, 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가면책금 30만 원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30만 원으로 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감가상각 배상이라고 있는데, 내가 타고 다녔던 이 차가 사고가 한번 났다 그러면 수리하면 그만이잖아. 다만 이 차는 중고차가 되었을 때 사고 이력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에 대한 돈을 내야 돼. 아, 그러면은 내가 사고 낸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치. 왜냐하면 원래 받아야 할 중고차 시세보다 더 낮은 거니까. 내 차처럼 아끼고 탔어. 그러면은 내가 인수를 한 게 더 나은 거야. 아, 근데 그거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5년을 빌렸다고 할게. 그럼 5년 이후에 이 차의 중고차 시세가 있을 거잖아. 근데 우리가 계약 시에는 이미 이 잔존 가치가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5년 뒤에 이 차를 이제 인수를 할까 반납을 할까 보는데 내가 받아본 잔존 가치보다 중고차 시세가 훨씬 비싸. 그러면 인수를 하는 게 훨씬 좋겠지. 예를 들면 인수가가 1,000만 원이야. 근데 중고차 시세가 1,500만 원이야. 그러면 이 1,000만 원으로 인수해서 팔면 돼. 자, 일단은 사람들이 물어봐. 어떤 걸 렌트로 해야 되고 어떤 걸 리스로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렌트를 하시는 게 맞고, 나는 보험료가 싼데 수입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리스를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렌트랑 리스는 큰 차이가 뭐가 있는 거야? 렌트는 보험도 되고, 그러면 리스는 보험은 안 되는 거야? 맞아. 리스는 보험을 내가 따로 가입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리스를 이용하고 싶어. 그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싫대. 근데 내가 보험료가 정말 너무 높게 나와. 그런데도 리스를 하는 건 사실 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왜 수입차를 리스로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수입 차량도 렌트가 가능해. 그렇지만 수입 차량 특성상 보험료가 좀 세지? 이 수입차를 렌트로 땡겨오는 순간 뭐라 그랬어? 장기 렌트는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월 납입료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보험료가 싸다, 나는 무사고에 운전 경력이 오래됐다 라고 한다면 그냥 리스로 보험료 내가 개별 가입해서 싸게 이용하는 게 낫지.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그냥 간단하게 렌트는 하허호가 달린 번호판이고 리스는 일반 번호판이 들어간다. 이 둘이 가진 공통점은 뭐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무면허 렌트 진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현아, 이거는 불법이잖아. 그거는 무면허 장기 렌트가 가능한 이유. 일단 무면허 장기 렌트가 가능한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장기 렌트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증은 필수 요소이기는 해. 다만 사업자로 대신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 이 사업자가 이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 그러면 이 사업자로 렌트를 이용해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등록을 시키면 돼. 그러면 좀 전에 너가 이야기한 면허가 없이도 렌트를 이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걸리게 되는 거야. 예시로 그 하나를 들어주면 시청자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예시로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자, 개인 렌탈 진행은 운전면허증이 필수, 사업자 렌탈 진행은 운전면허증이 필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업자로 렌트를 빌려서 누군가를 추가운전자 등록을 시켜서 운전을 시키면 된다. 단 추가운전자 등록을 시켜야 할 대상은 당연하게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고객이 계약서 사인까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많이들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냐, 렌트카 같은 경우는 내가 추가 운전자로 누군가를 설정해서 태울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운전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명의로 남이 주로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일단 계약을 하면 끝인데, 내가 계약자인데 이 사람을 추가 운전자를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 이력이 있어. 그러는 경우에는 안 될 수가 있어. 면허 취소 이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가 거의 2년은 돼야 되거든. 다시 재취득을 한 지 2년이 지나야 그치. 추가 운전자를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 그런 이야기 과정 없이 그냥 차 계약 먼저 했어. 어차피 등록하면 되니까. 그쵸. 등록할 때 되니까 등록이 안 돼. 그럼 이 차는 낙동강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 물론 이런 게 계약서를 쓸 때 명시가 되어 있어. 근데 알다시피 계약서 언제 다 읽어보고 사인하냐, 그런 사람 보통 없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 영업사원 상담사가 사전에 미리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야기를 많이 안 해.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어. 그치, 뭐 되게 흔한 일은 아닌데 간혹 반드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데, 영업사원 잘못이냐 아니냐. 근데 영업사원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던 그런 잘못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잖아. 그쵸. 그러면 고객의 잘못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소송까지 가도 사실은 고객이 질 수밖에 없어.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사인한 거잖아.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추가 운전자를 등록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추가 운전자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등록할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 이력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외적으로도 혹시 다른 장기 렌트카 계약 시에 고민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